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남자 정치구단 오양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재인 가족들에 대한 이슈를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부인 김정숙 여사, 우리 유쾌한 김정숙 여사에 대한 이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슈될 만한 사항은 없지만, 그 이슈되는 거 하나가 조금 이거는 영부인으로서 조금 그렇지 않나? 그런 내용이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유쾌한 정숙 씨의 버킷리스트, 그러니까 김정숙 버킷리스트의 진실이라는 책도 나올 정도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김정숙 여사가 해외 순방을 가는 건 좋다 이거야. 가야지. 왜냐면 대통령이 가는데 대통령 내외가 같이 가는 실과 바늘과 같은 그런 사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죠. 그리고 상대방 정상도 결혼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저쪽에서도 이제 부부가 나오면 우리 쪽에서도 부부가 가서 이제 같이 이런 만찬도 즐기고, 그리고 이런저런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부인들이 있음으로써 분위기도 좀 화기애애해지고, 그런 측면에서 영부인도 이런 자리에 꼭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김정숙 여사가 해외로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꼭 이게 좀 이상한 경우가 좀 있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첫 번째로 체코. 이게 체코가 왜 갔었냐면은, 우리가 그때 탈원전 했었잖아. 탈원전 저번에도 한번 탈원전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는데, 탈원전을 우리나라에서 해버리니까 이 원전 사업 생태계가 아주 작살이 난 거야, 우리나라에서. 그래갖고 좀 비난이 많이 생겼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산업군이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탈원전을 함으로써 그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산업이 피폐해지는 게 이게 맞는 거냐라는 그런 좀 비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짓지 못할 거라면 해외에서 짓는 거는 어떨까? 그러니까 해외에다가 원전을 팔아먹으면 그러면 원전 생태계를 지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이제 원전 세일즈를 하러 다닌 거야. 근데 그 타겟이 체코가 됐어요. 체코. 그래서 이제 체코에다가 우리가 원전을 좀 팔기 위해서 설명을 하러 갈게,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 그래갖고 이제 체코를 간대. 이제 여러 나라 이제 순방을 다니면서 체코를 가기로 했어요. 근데 체코에 갔는데, 체코 대통령이 없어. 그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결정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없는 거야. 근데 대통령이 없는 걸 알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청와대에서도 자, 체코 대통령님, 우리가 몇 월 며칠에 지나가는 길에 체코를 잠깐 들려가지고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되십니까? 하고 어레인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쨌거나. 우리도 친구 만날 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야, 지금 나와. 그러면은, 나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그래서 못 나오는 경우 있잖아. 그래갖고, 야, 언제 시간 괜찮냐? 약속을 잡고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친구 사이라도 약속을 잡으니까. 근데 이건 외교인데 약속을 못 잡았어. 근데 못 잡았는데 그냥 갔어. 일단 체코로 밀고 들어간 거야. 야, 이씨, 원전 세일즈 해야 돼. 어디 간 거야? 하고 들어갔어. 근데 없잖아. 대통령이 없으니까 그냥 가가지고 원전 이야기는 못하고 갑자기 성 비투스 성당에 갔어요. 저번에 제가 한번 탈원전 때 얘기를 했던 그 성 비투스 성당. 그러니까 대통령이 없으니까 원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관광지에 갖고 기도하고 왔어. 이거 사진 봐봐. 그 사진 엄청 잘 찍었어. 그리고 또 제가 그때 얘기한 것처럼 이 비투스 성당은 성당이지만 사실상 관광지이기 때문에 표 끊고 돈 내고 들어가야 돼. 돈 내고. 이거 완전 관광지야. 되게 멋지거든. 그래갖고 사람도 많고 저렇게 한가한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곳인데, 대통령 왔다고 그래도 사람 이제 좀 비공개 시간에 넣어가지고 저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코를 아주 제대로 다녀왔지. 둘 다 카톨릭 신자인데, 이거 카톨릭 신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영광이야. 이 성 비투스 성당이라는 곳에서 둘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진을 찍고 말이야. 그리고 인도. 김정숙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에 갔다 왔는데 출장 보고서에는 안 들어갔다. 근데 이게 왜 안 들어갔냐라고 했더니, 이게 그 비공개로 해달라고 그랬나봐. 근데 이게 보면은 좀 이상하지. 혼자 있어. 이 타지마할에 혼자서 사진을 찍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안 갔고 김정숙 여사만 타지마할에 방문해서 저 사진을 찍은 거야. 그러면은 이게 모르겠어. 이게 관광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진을 찍고 인도에서 배려를 했다라고 하면 이 사진을 출장 보고서에서 누락할 필요는 없잖아. 왜냐면 오히려 그걸 더 알려야지. 우리는 인도 타지마할이라는 곳을 이렇게 갔다 와서 이렇게 좋은 곳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해야 인도 측에서도 뭔가 홍보에 효과가 있는 거고 할 텐데, 이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단 말이지. 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느냐, 왜 숨겼느냐라고 하면 이게 개인적인 방문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어요. 타지마할에 갔는데 사실상 타지마할에 간다고 해서 뭔가 외교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 그 상대방 국가의 여기 이제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보고 얘기를 해야 뭔가 양국 간에 일이 좀 진행이 되는 거지. 그냥 떨렁 혼자서 타지마할 간다고 이게 외교가 아니잖아. 해외여행 가준다고 외교는 아니잖아. 이게 무슨 유튜브 여행 채널도 아니고. 그리고 또 2019년에는 노르웨이에 한번 갔었어요. 근데 미술관 방문도 논란이야. 왜? 또 비공개였거든. 근데 아무튼 청와대에서는 이게 공식이래. 비공개지만 공식 일정이다. 주최 측과 다 조율이 돼서 가는 일정이라는 점.
근데 이게 조율이 되는 게 노르웨이 측에서 자 김정숙 여사님 우리 미술관에 한번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지 아니면 우리 쪽에서 그 노르웨이 간 김에 그 박물관이랑 미술관에 좀 가고 싶은데 한번 어린지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어쨌거나 그것도 조율이잖아. 이쪽에서 요구해도 조율이고 저쪽에서 요구해도 조율이고 그러니까 조율이 다 됐다는 거는 그건 당연히 조율이 돼야 갈 수 있는 건데 이게 굳이 비공개로 해서 가야만 했을까라는 그런 이슈가 돼요.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여사가 2019년 6월 노르웨이를 방문했을 때 문 대통령과 떨어져 단독으로 문구미술관과 소냐 왕비의 미술마국관을 비공개 방문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에 주최 측과 다 조율이 되어서 가는 일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그거야. 문 대통령은 이제 공식 일정을 하느라고 여기를 안 갔는데 김정숙 여사만 딱 떨어져가지고 저기를 방문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 이게 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비공개지만 다 협의가 됐다? 뭐 영부인 단독으로 갔다? 이게 노르웨이 측에서 굳이 이걸 제안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 설명한 것처럼 뭔가 관광 산업 측면으로 이 한국에다가 이런 미술관이 있다, 이런 멋진 미술관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다라는 목적이었다면 이거 비공개여서도 안 되고 가능한 한 문재인 대통령이랑 같이 방문하기를 원했겠죠. 뭐 영부인만 방문할 수 있다 치는데 그걸 비공개로 했을까? 만약에 노르웨이 측에서 요청한 거라면 과연 비공개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아무런 공보 효과도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집트 김정숙 여사 피라미드 방문 청와대 이집트에 비밀 요청했대요. 청와대가 이집트에 역으로 이 피라미드를 좀 갈 건데 좀 조심스럽게 조용히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청와대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이집트 순방에 동행했던 김정숙 여사의 피라미드 방문 일정을 일부러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3일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집트 측 요청으로 성사된 비공개 공식 일정이라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피라미드에 다녀온 건 맞지만 관광산업을 촉진하고 문화유산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집트 측이 요청해 가게 된 것이다. 이집트 문화부 장관이 김 여사 영접부터 가이드까지 대부분의 일정을 함께 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에 사람 또 똑같죠. 또 문재인은 빼고 김정숙 여사 혼자 갔는데 상대방 국가에서 이거를 비공식으로 해달라고 했대. 그럼 왜 갔냐고 하니까 관광산업을 촉진하고 문화유산을 해외에 알리려고. 자, 알려야 되는데 비공개여야 돼. 이게 저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야? 뭐야?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 관광산업 촉진을 위해 이집트 측에서 요청을 했지만 비공식이라 알리지 않았다. 이게 알리지 않는 게 결국에는 나의 여행을 국민에게 알리지 말라. 남편 빼고 혼자 다녀온 그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비밀을 요청한 건지. 아니면 이집트에서 야, 우리는 문화유산이 아주 훌륭하지만 너희에게 그거를 알려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만 조용히 다녀와. 이런 거는 좀 상황이 안 맞잖아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무슨 한마디로 개소리야, 개소리. 알려야 되는데 비공개로 하래. 뭔 소리야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을 변명을 해야지 좀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지. 그 이외에 방문지들이 엄청 많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은 대통령과 동반 혹은 단독으로 가는 외유성 해외 순방이 다른 영부인들에 비해 많아 비판을 받았다. 김정숙이 총 48회로 역대 영부인 중 가장 많고 2위 기록인 김윤옥이 28회, 3위 권양숙이 25회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봐도 20회 이상 더 나갔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 때가 그 코로나였잖아. 코로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야. 그리고 심지어 단독으로도 많이 다녔어.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자기가 이 겸사겸사 그래 출장 갔다가 겸사겸사 다니는 거는 나도 솔직히 좀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비행기 한번 타면은 막 길게 가면은 10시간도 넘게 타고 가는데 가서 일만 하고 오면 솔직히 조금 아깝잖아. 그건 맞잖아 여러분들. 그거 좀 아까운 거 나도 인정. 그래 어디 좀 갈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출장을 갔다가 시간이 남아서 가는 거는 좋은데 출장이 없는데 출장을 만들어서 가면 안 되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서 치면 횡령 배임이잖아. 횡령 배임. 회사 돈으로 자기의 그 목적을 채운 거 아니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라 돈으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어간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게 있느냐? 없었어. 그리고 뭐 상대방 나라의 관광 산업에 도움이 되는 점이 뭐 공개된 거는 있었겠지. 근데 공개를 했으면은 그 나라에도 도움이 되니까 뭔가 뭐 세계 경제에 뭐 이바지했다. 관광 산업에 이바지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 비공개로 갔다 오고선 이걸 뭐 어쩌자는 거야. 비공개니까 뭐 보고서 같은 것도 없을 것이고 결과도 없을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갔다 와서 사진만 찍고 온 거야.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한 자리 하면은 뭔가 좀 뭘 빼먹으려고 그래 자꾸. 그거 빼먹을 생각하지 말고 자리에 있으면 좀 눈치 좀 챙깁시다. 눈치 좀. 아니 뭐 대통령까지 하고 나면 저기 연금도 많이 나오잖아. 그 연금 받은 거 갖다가 그 돈으로 가셔도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1년에 한 번, 두 번, 뭐 3번까지도 가고 나뭐 내가 보기에는 애들도 다 컸겠다. 뭐 애들한테 돈 들어갈 거 없으면은 그 돈으로 나가는 거 뭐 쉽잖아. 근데 물론 이제 대학 전직 대통령이니까 뭐 경호 붙고 막 해가지고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금전적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뭐 변호사까지 했고 좀 나라 돈 좀 슈킹하는 거는 좀 적당히 좀 합시다. 예? 알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나라 점점 저기 젊은 사람들도 줄어들고 뭐 법인세도 점점 줄어들 거고 막 세금이 빵꾸나고 막 그럴 텐데 지금부터 아껴야지. 좀 지금 세금 좀 많이 거친다고 다 써제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